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큰 대단원 시작으로 1차 함수와 그 그래프 첫 번째 강의로 함수의 개념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탐구 톡톡 내용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봅시다. 다음 표는 동엽이가 강낭콩을 심고 싹이 난 후 매일 강낭콩의 키를 재어 나타낸 것이다. 강낭콩이 싹이 난 지 X일 후의 키를 Ycm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해보자. 우선 표를 잘 이해해야 돼요. X라는 변수는 어디에 뒀냐면 강낭콩이 싹이 난 지 X일 후, 그러니까 X라는 것은 그 날짜가 지난 날짜들을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키를 쟀을 때 그 키를 Ycm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X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시간이 흐름을 나타내는 문자가 될 것이고, 또 그 옆에 있는 Y는 1cm, 또 2일 후에는 3cm, 7cm, 9cm, 14cm라는 강낭콩의 키를 나타내는 길이를 나타내겠죠. 일단 1번. 강낭콩이 싹이 난 지 1일 후의 키는 몇 cm인가? 1일 후의 키는 몇 cm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1cm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또 3일 후의 키는 몇 cm인가? 3일이라는 것은 또 x값에서 찾아야 되겠죠. x가 날짜였으니까 그러면 3일 후에는 그때 키는 몇이었죠? 7cm다 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2번 물음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 y의 값은 몇 개로 정해지는지 말해보자.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문구예요. x의 값이 하나, 1일 이렇게 하나 정해지면 그때의 y값 몇 개 있죠? 하나. x의 값이 예를 들어서 4라고 정해지면 그때의 y값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9cm라고 하나의 값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 y의 값은 한 개로 정해진다라는 상황이에요. 오늘의 핵심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우선 변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변수라는 것은 x,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예요. 조금 전에 x, 이 문자가 1일 후도 됐다가 2일 후도 됐다가 3을 넣으면 3일 후도 됐다가 4일 후,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이 문자, 이것을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y도 마찬가지예요. 1cm라는 값이 됐다가 또 2일 후에는 3cm라는 값이 됐다가 이렇게 변하죠. 그렇게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이 중요하겠죠. 오늘의 핵심 내용. 우리는 함수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함수가 무엇일까? 미리 선행학습한 친구들도 대수, 방정식은 잘 풀다가 함수 단원에서 뭔가 어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함수라는 개념이 뭔지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게요.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x의 값이 하나하나 변할 때 그것에 따라서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그러한 대응관계가 있을 때 하나씩 정해져야 돼요. 2개 정해지면 안 돼요. x의 값이 하나하나 변할 때 y의 값도 하나하나 변할 때 그때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좀 힘든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관계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일상 용어에서 얘기하듯 관계에 있다,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 함수도 x, y 사이에서의 그런 연관성, 관계를 가지고 언급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정비례랑 반비례 관계가 있는데 정비례 관계,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그러한 x, y 사이의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y는 3x라는 관계식이 있죠. 자, x에 1을 대입해 볼게요. x에 1을 대입하면 y는 얼마다? 3 곱하기 1이니까 3이죠. x에 2를 대입하면 y는 6입니다. x에 3을 대입하면 9, 4를 대입하면 12 이렇게 나아가죠. 자, 이렇게 적고 보니까 x의 값이 1에서 2가 될 때 2배가 됐죠. 이때 대응했던 y의 값도 3에서 6으로 2배가 됐습니다. x의 값이 이렇게 하면 3배가 되는데 이때 y의 값도 3배가 되죠. 자, 2에서 4로 변할 때 2배가 됐는데 그때 6에서 10이 이렇게 2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되면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정비례 관계는 y는 x의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핵심 용어인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었냐? x의 값이 하나 정해질 때 y의 값도 따라서 하나 정해지는 그러한 x, y 사이의 관계를 함수라고 불렀어요. x의 값을 줘볼게요. 3 이렇게 부르니까 y의 값도 몇 개? 9 이렇게 한 개가 나오죠. x의 값이 1 그러면 y의 값도 3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y는 x의 함수가 맞습니다. 자, 예제 2번에 반비례 관계, 이거는 또 y는 x의 함수일까? 반비례 관계 우리 복습해 볼까요?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이제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자, 지금 x, y가 있는데 x에 1을 대입하면 y의 값은 2가 나옵니다. x에 2를 대입하면 y의 값은 1이 나오고요. 3을 대입하면 3분의 2, 4를 대입하면 2분의 1 이렇게 나아가겠죠. 이렇게 2배, 3배가 되니까 2분의 1배, 3분의 1배가 되는 반비례 관계는 y는 x의 함수가 맞을까요? 맞죠. 왜냐면 x1 이렇게 하나의 값을 불렀을 때 y도 2라는 하나의 값이 나오지 값이 안 나오거나 2개 이상이 나오지 않아요. x에 4라는 값을 주어졌을 때 y는 2분의 1이라는 값이 하나로 툭 튀어나오죠. x에 어떤 수를 넣던 간에 y의 값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단 0이 아닌 수를 넣을 때죠. 자, y의 값은 반드시 하나가 나오고 2개 이상의 값이 여러 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맞습니다. 자, 우리는 수학에서 정의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함수를 두리뭉실하게 뭔가 x랑 y를 사용해서 뭐 적혀 있는 거다 라는 이러한 느낌으로 인식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뜻을 알아두길 바래요, 여러분. 함수가 뭐냐?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그런 대응관계가 있을 때 y는 x의 함수라고 한다. 자,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y가 x에 대한 함수인 것은 동그라미, 함수가 아닌 것은 x를 넣으시오. 자, 지금 xy에 어떤 관계가 있냐,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자연수 x보다 이만큼 작은 수 y래요. 그러면 x가 주어지면 그것보다 이만큼 작은 수가 y래요. 그렇게 짝꿍이 된대. 자, x에 1을 주어줬어요. 그러면 그때 y는 얼마? 이만큼 작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x에 2가 주어지면 이만큼 작은 수 0, 3이 주어지면 1, 4가 주어지면 2 이렇게 되겠네요. 즉 x의 값을 하나하나 변함에 따라서 하나 줄 때도 y도 하나, x의 값이 3 이렇게 줄 때도 y도 하나, 이렇게 x의 값의 변함에 따라서 y도 하나씩 대응되는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함수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 자연수 x의 약수 y. 자, 자연수 x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약수 y. 자, 자연수 1의 약수는 뭐죠? y는 1. 자연수 2의 약수는 1, 2 이렇게 있죠. 자연수 3의 약수를 y라 하는데 이것은 1, 3. 자연수 4의 약수는 1, 2, 4 이렇게. 자, 눈치챘나요, 여러분? x의 값을 2 이렇게 줬을 때 y의 값이 하나가 정해지는 상황이 아니죠. 1도 있고 2도 있어요. 이렇게 2개 이상 정해지게 되면 함수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씩 정해져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y가 x에 대한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함수의 정확한 정의에 의해서 답을 찾아주도록 합시다. x의 값이 변할 때마다 y의 값이 오직 단 하나씩 대응될 때, 그렇게 정해질 때 y는 x의 함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함수인지 아닌지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x의 값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값을 주어 봐야 돼요. 그때 y 값이 하나 있나? 여러 개 있나? 혹시 없을 수도 있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자연수 x보다 작은 짝수를 y로 둔대요. 그러면 x에 10을 줬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짝수가 y니까 y는 2, 4, 6, 8 이렇게 4개나 대응돼 버리죠. 이것은 함수가 아니다. 자연수 하나를 x의 값에 하나를 줬을 때 y도 하나로 정해져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번에 하루 24시간 중 낮의 길이가 x시간일 때 밤의 길이는 y시간이다. 자, 하루 24시간 중 낮의 길이가 x시간,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를 합하면 24시간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럼 x에 10 줘볼까요? 낮의 길이가 10시간일 때 밤의 길이는 몇 시간? 14시간이라고 정해지죠. 자, x에 3시간이라고 정해줄까요? 낮의 길이가 3시간이면 밤의 길이는 몇 시간? 21시간. 낮의 길이가 12시간이면 밤의 길이는 12시간. 합이 24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x의 값에 하나씩 줄 때마다 y도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이것은 함수가 맞습니다. 3번 한 개의 60g짜리인 물건 X개의 무게, 그것을 Yg이라고 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물건 한 개 X에 1을 주면 무게는 60g 나오네요. X에 2를 주면 무게는 120g, X에 3을 주면 물건 3개의 무게니까 180g. 이렇게 x의 값이 하나씩 정해짐에 따라서 y의 값도 오직 하나씩 대응되고 있죠. 그러니까 함수가 맞다. 자, 4번에
둘레의 길이가 xcm인 직사각형의 넓이 y제곱cm. 자, 둘레의 길이가 xcm, x의 수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둘레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0cm, 여기가 4cm, 여기가 1cm일 때도 둘레는 10이 되죠. 또,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일 때도 둘레는 10이 돼요. 그때 직사각형 넓이 y,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4가 되고 이 직사각형 넓이는 6이 됩니다.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10, 이렇게 x의 값에 10을 주었을 때 y는 4도 될 수 있고 6도 될 수 있고 그 더 많은 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수가 아니다. 자,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자, 3번. 다음 중 y가 x에 대한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마찬가지로 x의 값이 하나씩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그러한 대응관계를 찾아봅시다. A. 키가 xcm인 사람의 몸무게 y kg.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키가 160cm인 사람의 몸무게 x에 160을 줬을 때 몸무게가 하나로 정해지나요? 이 세상의 모든 키가 160cm인 사람들의 몸무게는 똑같나요? 아니죠. 아주 다양한 값이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함수가 아니다. B. 길이가 30cm인 끈을 xcm 사용하고 남은 끈의 길이를 ycm. 그러면 x의 값에 예를 들어서 10cm 사용했다 하면 남은 끈의 길이는 20으로 하나씩 정해지죠. x에 20cm 사용했으면 남은 끈의 길이는 10cm. x에 30cm 사용했으면 남은 끈의 길이는 0cm. 이렇게 수가 하나씩 정해지는 상황이므로 함수가 맞다. 자, 10번. y는 x의 5분의 1배이다. 자, 이것은 간단하게 나타내면 y는 x의 5분의 1배, 5분의 1x가 되겠죠. 자, 이건 y는 ax꼴의 형태로 정비례 관계예요. 우리 정비례 관계는 앞에서 예제로 함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왜냐면 여기 어떤 수 하나씩 넣더라도 5분의 1을 곱해서 수가 하나씩 정해지겠죠. 따라서 함수가 맞다. 자, y는 자연수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이다. y는 자연수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자연수 10을 접으면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죠? 1이죠. 1 이렇게. 그러면 자연수 21을 주면 2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를 주면 그 자연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하나로 정해지지 이게 뭐도 되고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의 값도 하나씩 정해지니까 함수가 맞다. 자, 2번. 절대값이 x인 수 y.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2라고 x에 2를 줘봅시다. 그러면 절대값이 2인 수는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죠. 따라서 x의 값을 하나 줬는데 y의 값은 2개가 나왔으니까 함수가 아니다. 자, 정답은 B번, C번, D번입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으로 갈게요. 은영이의 휴대전화 요금은 통화 시간에 관계없이 한 달에 2만 원이라고 한다. 어느 달에 은영이의 총 통화 시간이 X분이었을 때 휴대전화 요금을 Y1이라고 해보자. 두 변수 X, Y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로 나타내고 Y가 X의 함수인지 말해보자. 자, 문제를 잘 이해했나요? 내가
1분을 통화하든 10분을 통화하든 100분을 통화하든 10시간을 통화하든 통화 시간에 관계없이 한 달에 전화 요금이 2만 원이래요. 근데 X는 총 은영이가 통화한 시간을 X분이라 할 때 휴대전화 요금을 Y1이라고 한다. 자, 표로 나타내 볼게요. X는 통화 시간이에요. 통화 시간. 그러면 단위가 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얼마? 휴대전화 요금을 Y라고 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X에 어떤 수를 대입해 볼까? 50분 통화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 그래도 2만 원. 자, 은영이가 100분 통화했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2만 원. 은영이가 200분 통화했대요. 그래도 2만 원. 예를 들어서 은영이가 1000분 통화했대요. 그래도 2만 원. 표는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문제 이해를 했다면 통화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2만 원이 나오는 이러한 대응관계를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y가 x의 함수가 맞습니까? 갑자기 여기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기 값이 왜 다 똑같지? 함수가 아닌가? 전혀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 근거, 우리가 배운 함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함수란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질 때 그것을 y는 x의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x의 값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몇 개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 그러면 y가 x의 함수가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도 함수가 맞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배운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함수의 개념, 함수가 무엇인지 배워봤어요. 자, 머릿속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뭔가 그럴듯한 XY 사이의 식 같은 느낌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정확한 함수의 뜻을 새겨놓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